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실은 수천만 원까지 하는 장신구들이 논란이 되자 그 값비싼 것들을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했거나 지인에게 빌렸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확인한 특검은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당시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순방 기간 착용한 브로치나 지방선거 당시 눈에 띈 팔찌도 모두 고가의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목걸이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3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내일은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앞서 이들이 김 여사를 대신해 보석류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의 2대2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곤 하지만 외교적 결례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조차도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구윤철 경제부총리 미국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제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때? 얼마 안 됐어요. 받은 지가. 경제부총리와 10여 명의 정부 협상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메일로 협상 일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약속을 취소한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의 비공개 미국 방문을 마친 위성락 안보실장은 오후 귀국했습니다.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팀과 협의를 마쳤다며 한미 간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셉니다. 실제로 일본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1,000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는 무려 4,000억 달러, 550조 원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어떤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취소된 2대2 협의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총을 만들 때 사용한 쇠파이프를 1년 전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차량엔 파이프가 11개나 남아 있었고 실탄도 80여 개가 더 있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도중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조모 씨. 경찰이 확보한 총기 제작용 쇠파이프는 모두 13개입니다. 2개는 범행 현장에서, 나머지 11개는 조 씨가 도주한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쇠파이프 총기는 1회 발사용 구조입니다. 총열로 사용된 쇠파이프 안에 실탄을 한 발씩 장전해 발사하는 방식이라 파이프가 11개 남았다면 11번 더 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실탄도 86발로 넉넉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쇠파이프를 1년 전쯤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또 조 씨가 쇠파이프를 잘랐다고 했던 공작소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총기 제작법을 어떤 유튜브 채널로 익혔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폰 검색과 유튜브 기록 등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도 사용한 지 오래된 PC라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했던 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들 유족 측은 가정 불화 등과 관련해 다른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어떤 범행 동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총까지 만들어 아들을 살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경찰은 유족 뜻을 반영해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오늘 유족을 조사했습니다. 또 조 씨에 대해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이 조사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로 옮겨지며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만적 인권 침해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 흰 헬멧을 쓴 남성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여 있습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들어 올리자 남성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남성을 매달고 움직이는 지게차 주변에선 이를 말리기보다 비웃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31살 스리랑카인 노동자. 공장에서 일한 지 3개월째인 지난 2월 함께 일하던 내 외국인 노동자 3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또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거나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이 계속됐지만 한국인 동료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환해서 악도하지 말고 비디오 이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물음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칠 것이며 노동개혁을 외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야만적 인권 침해에 대한 엄단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 안 생기게 하고 이제 피해자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야유회에 참석했던 지자체장의 일탈 행동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타한 게 엊그제죠. 자, 그런데 이번엔 여수시 의원들이 음주 회식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식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 시의원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여수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상견례 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의원이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옵니다. 시의원끼리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빵으로 얼굴을 한 방 날린 거야. 왼팔로 딱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사람들이 말리고 떨어뜨리고. 동석자들은 당시 회식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였고 참석자들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온 것도 눈에 가시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미 술도 많이 되어 있었고. 이틀 전 대통령이 철저한 공직 기강을 주문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음주와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싸웠지만 화해했다는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 간에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 좀 얘기 좀 먹는 거 가지고 어쨌든 죄송한 것 뿐이에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죄송하죠. 민주당은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대 사태로 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